마음을 열어드려요.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시작합니다. 맘앤맘 톡톡. 나도 좀 살자. 엄마는 힘들어. 아빠도 힘들다. 그래도 사랑한다, 아가야. 육아 힐링 토크쇼 맘앤맘. 톡톡. 안녕하세요, 여러분. 육아 힐링 토크쇼 맘앤맘 톡톡 시즌3의 아름맘 서준맘입니다. 네, 아이가 조금 적응을 한 것 같나요? 그럼요. 저희 아들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역시. 네. 저희 아들은 매일매일 사고를 저에게 전달을 하네요. 엄마가 심심할까봐 역시 우리 아들들 엄마에게 심심할 틈을 주지 않죠. 맞아요. 늙은 엄마가 지치지 않고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젊게 살게 하기 위한 효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효자 아들 키우는 저희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 한번 풀어볼까요? 네. 오름동행의 심용현 대표님 오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느려도 괜찮아. 같이 가자. 오름동행의 심용현입니다. 네. 자, 오늘도 따끈따끈한 사연이 여러분들을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현지님, 오늘은 어떤 사연인가요? 이런 고민 하시는 엄마들 많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 워킹맘이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자,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흥동에 살고 5살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교 많고 순하던 아이가 요즘 부쩍 떼를 쓰고 말도 안 듣고 심지어 저한테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어린이집에서도 친구들과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직장에 다니느라 아이와 시간을 많이 못 보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냥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의 마음을 잘 보듬어 줄 수 있을까요? 다른 엄마들은 이런 시기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궁금해요.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는 경제적인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워킹맘은 아니지만 워크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하시죠. 정말 바쁘게 누구보다 많이 하시는 워킹맘이 옆에 앉아 계십니다. 네, 슈퍼 워킹맘인가요? 근데 저는 제가 잘하는 부분은 열심히 하지만 잘 못하는 부분은 사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적으로 아이를 한다, 지킨다, 그럼 잘할 수 있을까? 그 갑갑한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성장을 조금 더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 엄마가 열심히 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함께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약간 원죄감을 내려놓고는 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하세요. 왜냐면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이를 키워봤고 또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양육에만 집중하면서 아이를 키워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엄마들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들은 누구나 다 마음에 조금씩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우리가 이제 죄책감이라고 하죠. 이거 참 벗어나기가 힘든데 그게 직장을 다니시든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키우셨든 다 조금씩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둘째도 지금 5살이거든요. 성별은 다른 남자아이인데 5살은 굉장한 짜증과 떼쓰기와 말 안 듣기의 종합판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자아가 커지고 있어서 그래.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래. 이렇게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 5살 아들도 아침에 유치원 들어가기까지 저하고 헤어지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엄마가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집에 오면 언제나 엄마가 너를 반김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5살 아이들은 확실히 우리가 봤을 때 말귀도 알아듣고 이제 제법 말도 잘하고 하지만 그만큼 엄마 나 좀 봐줘.
엄마 나 이거 너무너무 하기 싫어. 절대 하기 싫어. 막 이런 식으로 주장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를 다루기가 쉽지 않아지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이때가 한 4살, 5살 그렇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미운 7살이라고 했는데 요즘 미운 4살, 뭐 5살, 뭐 때려 죽일 7살 뭐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5살이면 참 한창 예쁘고 그리고 엄마 이 삐는 하기 싫어요. 이 옷은 입기 싫어요. 뭐 여자아이면 특히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 엄마가 저는 이 사연 보면서 일을 해서 아이가 짜증이 많아졌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학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아이들이 자라면은 이게 몸이 갑자기 성장하거나 이러면은 그것도 따라내느라고 힘들잖아요. 힘들면 어른들도 짜증 나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내일 어디 가자 하더라도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그 약속도 취소해버리십니다. 그 정도로 짜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들은 뭐 안 그러겠습니까? 어때요, 신 대표님?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짜증을 느끼고 짜증을 이제 어떻게 인지를 하는지 그런 게 다 다른데 4, 5세쯤 되면 이제 인지 발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표현을 하는 방법을 이제 많이 알게 되었어요. 지금 너무나도 어머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서 뭐 그 이유는 어머님이 직장을 다니셔서 자연스러운 모습이어서가 될 수도 있고 이 연령의 아이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게 상호작용되어서 이런 지금 문제라기보다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아이의 특성을 봤을 때 되게 순한 아이고 그랬던 거 보면 기질적으로 되게 순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기질적으로 순한 아이들은 표현을 잘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속으로 조금 자기가 삭히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조금 더 유심히 봐줘야 되기는 해요. 자, 그러면 기질적으로 순하든 뭐 조금 강하든 이런 기질을 타고난 아이가 자기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애착 형성을 합니다. 부모랑. 이제 요 단계에서 만약에 자기가 부모의 애착을 더 얻기 위해서 애교를 피우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는 엄마 품에 있을 때는 내가 감정 통제를 하기 위해서 애착을 얻으려 하면 애교를 피우고 뭐 웃어주고 하면 엄마가 더 이뻐하고 엄마도 웃어주고 이렇구나 하면서 감정 통제 방법을 알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어린이집을 가면 사회생활을 갑자기 해버렸단 말이죠. 갑자기 해버리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또 나는 아직 엄마하고 둘이밖에 못 해봤는데 갑자기 한두 명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확 늘어나 보니까 아이가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불안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써봤는데 이게 다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애교를 떨었을 때 좋아해주는 애들도 있을 거고 또 아닌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아이는 아직 어려서 이제 불안을 통제하는 연습이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감정의 그릇이 작은 거죠. 그래서 아직 작은데 이게 내가 지금 터득했던 이 불안을 통제하는 애교를 썼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통제 불능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그러니까 이제 떼를 쓰고 고집을 피우고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과잉 행동으로 표출을 하고 있는 거죠. 얻기 위해서. 대표님, 저 좀 궁금한 게 실제로 이렇게 뭐 때를 쓴다거나 말 안 듣는 거, 뭐 소리 지르는 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사실은 어른들의 입장에서 이걸 문제 행동으로 보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아이들의 성장의 과정이라고 보면 소리도 좀 지르게 하고 때도 좀 써보게 하고 짜증도 좀 낼 수 있게 하는 거, 그거를 조금 지켜보는 것도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예를 하나 더 드려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한 100일 정도 해줘야 되는 속삭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이가 열이 되게 많았어요. 열이 많아서 이렇게 싸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벌려줬어요. 편하게. 그랬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애기 춥다고 그렇게 꽁꽁 또 싸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러면 또 울어요. 깝깝하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서 사실은 대표님 블로그도 보고 했지만 그 과정은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조금 놓친 것 같아요. 아이의 불안함이나 그다음에 아이가 자기 몸을 가눌 수 있는 그 시기인데 그 부분을 잘 못 잡아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사계를 굉장히 꼼꼼하게 했었던 기억도 나지만 100일까지의 기준으로 하신다면 저는 조금 빨리 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 키우는 과정에서 감각적인 문제, 뭐 감각을 통합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히나 이제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저한테 불안할 때 엄마 꼭 안아줘 이런 말 할 때가 있거든요. 꽉 안아줘. 그렇게 해야지만 본인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릴 때 자기 스스로를 너무 아이가 영아기 때 통제할 수 없을 때 이렇게 꼭 뭔가 쌓여있는 느낌, 그 감각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안정감 있고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확 드네요. 자, 속삭이 아까 현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가 소리도 지르고 자기가 표출할 수 있는 걸 다 해볼 수 있게 놔둘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갓 태어났을 때 그 100일까지는 왜 아이가 덥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주지 않았냐 저는 이건 거죠. 자, 아이는 체온 조절을 하려면 적어도 등 중심쯤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체온 조절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 체온도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그렇다 보면 속삭이를 해줬을 때는 속삭이를 해주는 이유는 자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간 컸단 말이죠. 크다 보니까 꽉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불편했을까요? 그러면 빨리 뺐어야죠. 자 불편하니까 자기가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 그 아이 입장에서 10개월간 이렇게 꽁 안아주던 이 자궁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직접적인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눈에 직접적인 빛이 들어오고 소리 여러 개가 막 들리고 몸에 뭐가 데이고 원래는 그 자궁에 따뜻한 액체밖에 없었는데 그런 게 막 닿고 이래요. 아이 입장에서 어떨까요? 근데 저 지금 좀 심각해지는데 왜냐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엄마들 중에 속삭이를 안 해주셨다고 해서 아이가 그럴까?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의 발달에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 네,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쵸. 아이는 아무래도 뱃속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의 상태를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와서 엄마 배에서 나와서 이루어지는 어떤 외부의 자극에 있어서는 꼭 쌓여있는 이 감각이 좀 안정감 있고 편안할 수는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육아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이를 처음 낳아서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도 산후풍 든다고 밖에 바람 못 쐬게 하고 바로 씻지도 못하게 하고 2주 동안 조리원 가면은 엄마들 다 머리 긁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못 씻게 하고 이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은 또 굉장히 프리하게 아기 낳고 나오자마자 바로 샤워하거나 애기랑 같이 샤워하거나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심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의 안정감을 위해서 속삭이를 해줬으면 너무 좋았겠다 하는 한편 상황마다 이 육아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다르고 이 문화권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 지금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어릴 때 일단 제일 첫 선생님은 간호사 선생님들이세요. 산부인과에. 근데 이제 그 신생아실에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아기를 꼭 싸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당연히 싸야 된다고 생각했지. 아까 처음 질문하셨던 거 왜 그런다고 생각하냐.
왜 싸야 되는지를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그런 거를 좀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싸야 된다니까 싸는가 보다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뭐 이렇게 몸조리 한다고 싸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저는 아까 미국 엄마를 흉내내서가 아니라 전 제 편한 게 산모한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씻고 싶을 때 씻었고 제가 쉬고 싶을 때 쉬었고 제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뭐 그건 개인마다 조금 편하게 자유롭게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자, 외국에서도 속삭이는 싸줍니다. 엄마가 이제 출산을 하고 뭐 샤워를 하고 말고 이거는 문화권마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도 스와드럽이라고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싸주고 속삭이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해줍니다. 자, 그 문화의 차이지만 그래도 아이의 발달을 위한 거기 때문에 해주는데 지금 문제는 아까 현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그때 안 해줘서 죄책감을 느끼실까봐 저도 그런 부분이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저는 그냥 아이들이 잘 컸으면 좋겠는 거지 누구 탓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누굴 탓을 한다고 한들 바뀌는 게 없어요. 자, 그 탓을 한다면 지금 이 사회가 아닐까요? 자, 지금 출생률이 계속 떨어진다. 정책적으로 뭘 해서 아기 많이 낳아라. 좋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면 아이가 얼마나 이쁜데요. 그 작은 아이가. 물론 24시간 보고 있으면 짜증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이쁘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동글동글 귀여운 거예요. 누구한테도 사랑을 받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자, 그런 건데 지금 속삭에 뭐 컸는데 못 해주죠. 당연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안아달라 하거든요. 인간 속삭이를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불안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힘들면 엄마 생각이 나지 아빠 생각 안 나요. 아이고 아빠 이렇게 힘들었지 나도 힘들다 이렇게 잘 안 해요. 일반적으로 거의 엄마의 따뜻한 된장찌개가 생각이 나지 아빠는 잘 됐을 때는 근데 아빠가 생각나요. 일반적으로는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속삭이를 해주는 거고 속삭이를 했을 때 아이가 이제 이것도 자극이란 말이죠. 뭔가 다가오는 자극이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러니까 울고불고 하다 보니 당연히 땀은 나고 그런데 아직 체온 조절을 못하는 신체적으로 못하는 수준이니 당연히 땀이 나고 그러면 너 못하니까 내가 환기시켜줄게. 다시 하자. 이제 땀 식었지? 됐지. 오케이. 너의 감정 통제를 위해서 네가 소리도 지르고 울어도 보고 다 해봐. 할 거 다 하고 나면 지금 상황이 파악이 될 거야. 엄마는 앞에 있고 널 안아주고 있고 속삭이가 너를 감싸고 있지만 아무것도 지금 너를 해할 상황이 아니야. 그럼 아이는 파악을 하고 잠이 들어요. 용을 썼고 피곤하기 때문에. 그리고 잠이 든다는 거는 내가 진짜 평온한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어디 무장단체에 피랍이 됐어요. 잠이 올 것 같아요. 절대 못 자요. 강도가 들었어. 잠깐만 타임. 지금 잘 시간입니다. 털 때 털더라도 네, 8시간 저 자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불안해서 이제 아이가 속삭이를 했을 때 그렇게 용을 쓰고 애 잡는다고 어르신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어르신들이 나를 키울 때 해주셨어요. 저를 잡으셨어요. 그렇게 안 해주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제가 만나는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조부모의 말씀을 듣되 맡기지는 말라고 하거든요. 맡기면 저보다 더 해주세요. 대신에 말은 틀린 말을 안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 옳은 소리를 하시거든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두 명을 키운 게 아니세요. 자, 그러면 속삭이를 안 해줬다. 그럼 지금 많이 안아주세요. 자, 감정 통제가 안 돼서 막 떼를 쓰고 한다. 안아주세요. 일단 꼭 안아주시면 아이가 숨을 후 하고 뱉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누구야 불렀을 때 쳐다보던지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감정 통제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숨을 후 뱉는다는 거는, 호흡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며 울면서든 웃으면서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아이의 통제를 해주시고, 요 사연도 지난 사연하고 비슷하게 어머님의 불안을 통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이제 어떻게 이 아이가 불안을 통제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줄까? 부모는 아이의 발달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지 먼저 가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만 먼저 가서 이렇게 하면 네가 마음을 조금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런 가이드를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전략을 짜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고 슬기로운 부모 생활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아이가 잘 크고 있다는 거.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직장에 다니시고 계시든 육아에 올인을 하고 계시든 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을 다 사랑한다. 그 마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직장에 다니시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이 애착을 잃을까봐 더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이 통제하는 게 더 어려울 테니, 직장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갔다 오셔서 더욱 사랑스럽게 반겨주시고, 아니 뭐 평소에 안 하시던 거라도 꼭 안아주시고, 유치원 뭐 잘 갔다 왔어, 재밌었어, 어린이집 잘 갔다 왔어, 엄마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일하는데 힘들었어, 어떻게 버텼어, 대단하다, 이렇게 감정을 통제하고 아이가 이제 엄마 없이 불안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었던 그 동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저희가 특별히 그 평상시에는 우리 미디어 센터 오픈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다가 오늘 김해에서 커뮤니티 저희 공간에서 지금 녹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맘앤맘 톡톡을 시작 전부터 엄청 응원해 주시고, 막 그 김해 시내 곳곳에 도처마다 현수막을 겁시다라고, 맘앤맘 톡톡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하셨던 우리 박연미의 마음약국 동그라미 방송국의 박연미 국장님이 샌드위치를 새벽부터 일어나서 싸셨대요. 우리 여기 맘앤맘 톡톡 팀이 힘내고, 특히 우리 심 대표님 보시면 너무 날씬하십니다. 걱정이 되어서 엄마 같은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오신 김에 엄마 선배님이세요. 자, 오늘 이 워킹맘 엄마의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방송 듣는 내내 원래 제가 가장 응원한 프로예요. 이 프로가 진짜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직접 와가 들어보니까 방송으로 듣는 것도 다르네요. 근데 오름동영 대표님이나 두 분 말씀하시고 요 세 분이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오히려 앉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모든 과정이 기다림에 대해서 아까 조금 말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른들이 기다리는 거를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애들은 자기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4살이면 4살, 뭐 10살이면 10살, 그 과정을 자기 나름대로 아득바득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너는 뭐 말이 늦으니까 뭐 어떻다, 너는 또 어떠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른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는 저 아까 잠깐 그 아기 때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나왔거든요. 아마 우리 100번도 더 넘어 제가 걸었을걸요. 근데 엄마들의 또 이거는 꼭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까 사회에 있잖아요. 애 한 명을 키우는 거는 온 동네 부모의 공동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뭐 앞에 예를 들어가지고 저도 옛날에 연수를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본 적이 있거든요, 자폐아를. 근데 제가 그거 한 결과로는 정말 사랑이 답이었어요. 아무도 없을 때 난 걔를 늘 안아줬어요. 혼자 되풀이 하는 해도 뒤에서 안아주고.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마지막에 제가 나올 적에. 근데 동네의 모든 엄마들이 내 자식이라는 그 공동 마음만 갖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뭐 한 애 때문에 엄마가 뭐 속이 아파가 뭐 슬퍼가 운다든지 이런 건 있으면 안 돼요.
난 진짜 저애가 어떻다든지 뭐 예를 들어 왕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마를런니 뭐 쟤는 장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금 사회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이거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거를 서로가 의논하고 이런 애는 이러니까 상담을 하고 저 동행 대표님도 와가지고 이럴 때 하면 이래 보세요 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그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이 내 책임이라는 전체적인 인식이 필요해요. 온 동네, 온 나라, 온 세계. 이거 이제 말하면 의식의 이제 전환이라는 건데 조금씩 오늘 이 들어보면서 이런 방송이 의식을 전환하는데 조금씩 도움이 되겠다. 한 걸음 더디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샌드위치 여기를 너무 잘했어요. 너무 좋아요. 저 식어서 좀 아쉽긴 한데 맛있게 드시고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자주 응원하러 올게요. 네. 자, 맘앤맘 톡톡 시즌3가 사랑을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국은 사랑이 약이다라는 결론이 생기는데, 일단 저는 이 엄마, 워킹맘이 죄의식을 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 모든 부모님은 아이들한테 우주고요. 그 우주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점도 있고 이렇게 또 저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가 딱 정답이다라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사연과 궁금증으로 톡톡 문을 두드려 주세요. 네, 사연 보내실 곳은 라디오 중간대시 도시락 @ 네이버닷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RADIO 중간대시 DOSIRAK @ 네이버닷컴 이라고 하시고요. 프로그램 이름을 말머리에 써주시면 저희가 그 사연은 맘앤맘 톡톡의 사연이구나라고 접수를 받아서 따뜻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는 김해 FM 경남 이음방송국 맘앤맘 톡톡 시즌3 심용현 서준맘 아름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